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를 OSC 대 오지 시니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3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경기에서 지면 다시 4위로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도 승리를 위해서 공세적인 플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니스를 상대로는 상성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닌데 니스가 수비적으로 강한 팀인데다가 이 가지고 있는 플랜은 니스의 공격에도 우세한 흐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하이브리드 압박으로 수비를 잘 해내는 팀. 다만 지공 상황에서는 오히려 난조가 있어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되려 고전하는 면모가 있다. 다만 릴은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태. 원정에서 PSG와 모나코를 잡아내는 등 니스의 공세가 속공에 맞추어져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2승 1무로 릴을 상대로는 앞서 나가는 양상. 니스의 승리 양상을 기대한다. 릴 이 승리를 위해서 라인을 올리고 승부를 할 것이라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니스는 상당히 속공에 특화되어 있는 편이고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상황에서도 압박으로 이를 커버하는 것에 좋은 역량을 보이고 있는 전력이다. 릴 이 니스를 상대로도 이 양상을 극복 못하고 전적에서도 밀리고 있는 상태. 금일 두 번째 경기 로리앙 대 클레르몽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승부수를 던질 팀은 로리앙이다. 이 경기에서 이기지 못하면 16위가 치르는 승강 플레이오프도 날아가기 때문 수비적인 리스크를 상당히 감수할 것. 물론 클레르몽의 플레이가 수비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선택의 이유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클레르몽은 지공과 속공에서 모두 난조가 심하다. 올 시즌 아직도 30득점을 기록하지 못한 팀이기도 박스 타격 능력이 좋지 못한 편이라서 수비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기조를 수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도 밀어붙이는 팀을 상대로는 실점이 꼬박꼬박 나왔다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로리앙이 우세한 흐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 팀은 로리앙이 될 것. 늘 턴오버라는 우려가 있는 팀이기는 하나 클레르몽이 박스 타격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듯. 로리앙이 수비적으로 리스크를 크게 느끼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리옹 대 스트라스부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트라스부르를 상대로는 최근 조금 헤매는 분위기다. 스트라스부르가 상당히 압박과 수비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 올 시즌에도 르아브르나 메스 등 움직이지 않고 공격을 받아내는 팀에게는 득점력을 아주 잘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양상. 그나마 마티치의 합류로 수비적인 밸런스가 괜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볼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압박 시퀀스를 짜는 데는 전력 대비 괜찮은 능력을 보이는 편이다. 물론 스트라스부르도 개인의 폭발력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공격이 단조로운 편이기는 한 전력. 따라서 리옹을 상대할 때에도 신승 양상을 노리는 경우가 잦았다. 물론 미드필더진의 볼을 지키는 능력이 부족했던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데 후반기 밸런스는 리옹도 좋다. 무승부를 기대해 보고 있다. 리옹도 스트라스부르를 꽤 어려워하는 기색이 강했기 때문 공격 시퀀스를 짜는 데에는 스트라스부르도 별다른 장점이 부족한 편이지만 올 시즌 리옹이 움직이지 않고 수비로 상대의 공격을 받아내는 팀을 상대로는 약점을 보여준 경우가 꽤 있었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메스 대 PSG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메스가 15위로 올라가기에는 골득실 차이가 매우 심하다. 결국 16위와 승강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현재 순위를 사수하려고 할 것. 이 경기에서 저도 7점이 차이가 나는 골득실에서 역전되지 않는다면 메스가 다이렉트 강등이 되지는 않는다. 결국 PSG를 상대로는 무조건 잠그기가 우선. 최근 릴이나 렌을 상대로 한 골차 석패를 당하는 등 나름 골 차이를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PSG의 경우는 메스가 올라오지 않고 잠그는 상황이라면 장단을 맞추어 줄 것이다. 우승도 리그에서 확정을 한 상황이고
이번 시즌 끝나고 유로 2024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다가 부상을 당할 이유도 없는 상태에 애초에 지난 리스전에서도 음바페와 덴벨레를 선발해서 빼는 등 PSG 내부에서도 시즌을 마무리 짓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기도 하다. 여전히 PSG가 체급으로 눌러버릴 수 있다. 메스가 죽기 살기로 PSG의 공세를 막으려고 잠글 것. 다만 이 상황에서 우승까지 한 PSG가 굳이 무리한 공세로 나올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음바페와 덴벨레도 부상 소식이 있는 상태에 서로 힘을 빼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 금일 5번째 경기 AS 모나코 대 낭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에서의 강세가 상당히 뚜렷한 팀이다. 특히 상대가 보수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도 픽찬스 메이킹 능력이 리그에서 가장 좋다는 점을 이용해서 뚫어내는 역량이 탁월한 편. 물론 낭트를 만나는 최근에는 난전 상황이 나오는 경우가 잦지만 홈에서는 0점대 실점률을 기록하면서 높은 에너지 레벨을 극한까지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낭트의 경우는 모하메드의 부진이 아쉽다. 4월 1일 니스와의 매치에서 골을 기록한 이후로는 득점 소식이 없는 것. 물론 잔류를 위해서 500 등 상당히 극단적으로 수비를 하는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 다만 장그는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나코가 이를 돌파하는데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는 않았었다. 낭트와의 전적에서도 최근에는 화력을 제법 잘 투사하는 모양새. 모나코가 승리를 거둘 것. 일단 화력은 홈원정에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비는 에너지 레벨이 높은 홈에서 더 안정감이 생기는 전력임은 확실. 낭트의 경우 제법 모나코를 상대로 난전도 만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주포 모하메드가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금일 6번째 경기 랭스 대 스타드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부임한 감독은 수비와 역습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브레스트와 마르세유를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일단 흔들리던 팀을 잘 수습한 상황. 문제는 득점력에서의 개선이 그다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과 렌이 웅크리는 팀을 상대로는 강하다는 것. 랭스의 수비력이 기본적으로 좋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렌을 상대로는 생각보다 화력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했다. 원정에서의 기복으로 악명이 높은 팀이기는 하다. 다만 렌이 올 시즌 7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원정에서도 승리를 기록하는 비중이 아주 드물지는 않았다. 렌이 웅크리는 상대를 만나서는 주도권을 가져오는 상황도 잦은 모습. 렌은 밀어붙이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하는 편이라 렌이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는 제법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편이다. 렌의 승리 양상을 기대한다. 렌이 수비적으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편. 하지만 웅크리면서 역습을 가는 변화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렌은 웅크리는 팀을 상대로는 주도권을 쥐고 몰아치는 것을 잘하는 편. 원정에서의 기복이 신경 쓰인다면 무승부 분산 투자도 괜찮으나 렌이 원정에서도 중하위권 상대로는 어느 정도 승리를 챙겼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